안녕하십니까. 자, 팔수리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사람들은 입력된 코드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명학 코드를 선택하면 그 코드의 내용에 들어있는 성향대로 사람들이 행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성향들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바로 여러분 자신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훌륭한 의식과 가치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찾아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내면 속에 훌륭한 가치와 그렇지 못한 추한 가치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조건만 맞으면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성명학은 그 가치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명학은 인간 본성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 하는 지침서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에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 양면적 속성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끄집어내어 사용하는 심리 이전의 학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도구적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을 끄집어내는 도구라는 거죠. 일반 학문과는 다르죠. 학문이라기보다는 기구나 도구에 가까운 것입니다. 성격을 만드는 기계와 같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요? 수리 선택은 어떤 성격을 선택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수리 선택은 성격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팔수리를 배울 텐데 팔수리는 어떤 성향을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인지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팔수리 기본 성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팔수리 기본 성향입니다. 이 수리의 사람은 강인한 투지력과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 의지가 굳건하여 매우 진취적이어서 어떠한 난관이 오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품은 뜻을 관철하고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비록 공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환경에 의해 쓰러지지 않는 것은 이 수리의 뛰어난 특성이다. 자기 목표하는 길을 꿋꿋이 걸어 성공에 도달하게 한다. 통솔력이 있으며 겁이 없다. 머리가 좋고 성품이 깔끔하다. 보충할 점이라면 화합이 약하니 이 점 보완이 되면 성공이 더욱 빠를 것이다. 자, 팔수리 기본 성향을 살펴봤습니다. 팔수리는 이름에 사용하면 좋은 수리입니다. 그런데 앞서 강의에서 칠수리를 말씀드렸는데 일부 선생님들께서는 칠수리와 팔수리가 거의 같다, 심지어는 동일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비슷한 점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천천히 살펴보면 두 수리가 각각의 개성들이 있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꼼꼼히 하고 나시면 같은 듯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경험이 자꾸 쌓이면 자연히 터득해질 것이라고 봐요. 그럼 팔수리를 사용하면 어떤 성향을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수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품이 깔끔합니다. 깨끗하고 스마트한 느낌,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가 깔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성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 명료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팔수리는 바른 생활 사람으로 언제나 사회 룰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세워진 체계나 질서에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다면 세상 질서는 확실히 잡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팔수리는 사회 질서나 단체 생활에 무감각한 사람에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상 룰보다 자기 룰이 먼저인 사람이 사용하면 성격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단체 생활에서 너무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시면 팔수리로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것인지 단박에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수리입니다. 이름에 따라 IQ 지수가 올라가는 이름이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이름들은 머리가 매우 좋아지게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소리 성명학에서도 있고 한자 장명법에서도 있어요. 두 장명법 모두 잘 맞추게 되면 머리가 특별히 좋아지게 됩니다. 가끔 천재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그동안 저의 경험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팔수리 같은 수리들은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매우 좋은 수리이므로 그래서 적극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신생아나 성장기 아이들, 이제 막 두뇌세포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 두뇌세포 생성에 크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앞서 키를 크게 하는 수리를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요? 그 수리도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팔수리도 사람을 총명하게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이름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아이는 능력 발휘가 안 되게 됩니다.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이 탓만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나빠지거나 공부를 안 하는 이름을 사용하면 아이가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아이 탓만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머리 나빠지는 이름을 누가 사용하겠어요? 알고는 사용하지 않겠죠? 그런데 장명법에 대해 전혀 모르게 되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름을 지으면 이 모든 것을 우연에, 아주 우연에 맡기게 됩니다. 머리가 좋아지면 천만다행인데 머리가 나빠지면 그렇게 타고났나 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알고 살게 되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장명가 선생님들께서는 팔수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알고 계시던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력이 강하게 되는 수리입니다. 추진력이 강하다는 것은 실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진력이 있는데 여기에 초지일관하는 성향 때문에 의지력 강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초지관철이라고 하면 자신이 한번 정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리의 특징 중 하나가 18수리의 특징 중 하나가 초지관철입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판별 시 중요한 성향 중에 하나이니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팔수리는 초지관철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잘 기억하세요.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위험이라고 할까 보수적 기질 이런 것들이 드러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수리를 사용하게 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기계나 위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거친 카리스마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성향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뭔지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하는 느낌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또 무조건 따라가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이기적이지는 않는데 화합에서 조금 약점이 있어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서 어긋날 때는 절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성향 때문에 개성이 강하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 일은 절대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탐관오리도 만들어진 성향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팔수리를 사용한다면 그런 일은 거의 행하지 않게 됩니다. 공동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이 팔수리의 특징입니다. 팔수리를 사용하는 여자분들이 남자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말이 많고 유머가 좋은 남자보다는 점잖은 남자를 선택하십니다. 유머 감각이 1도 없는 남자, 또 한쪽은 말이 많은 남자가 있다면 팔수리 여자는 아예 유머 감각이 1도 없는 남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 요즘은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 사람 경향입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스승과 같은 남자를 많이 원하게 돼요. 아시다시피 남자들 중 그런 남자가 몇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남자가 가볍고 절도가 없으면 팔수리 여자는 남편을 경시하게 됩니다. 부부불화의 요소로 작용하게 되지요. 여성이 사용했을 때 이 점이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단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대체로 배우자가 제 할 도리 다 하고 세상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별 문제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살아보고 이 남자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단호한 결단도 잘 내립니다. 결단력이 있고 단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 팔수리 여자와 사는 남자분들은 행동고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남녀 모두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며 자녀에게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기본적 도리는 다 하는 사람이 팔수리입니다. 모범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수리라서 가정에도 충실합니다. 타수리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변화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판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주에서 보면 자율성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율성이 강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름에서도 자율성이 강한 이름이 있습니다. 자율성이 강한 사주로 태어난 사람이 자율성이 강한 이름을 가지게 되면 어떤 성향이 되겠습니까? 매우 자유분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이 되겠죠. 물론 요즘은 이런 사람이 개성이 되는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하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적지 않은 무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잡아야 하는데 말한다고 말을 듣나요? 이럴 때 균형 잡고 싶다면 팔수리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무 튀어나가는 것을 많이 진정시킵니다. 사주와 잘 조화롭게 이름을 배합한다는 것은 이처럼 타고난 기본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미리 알고 이름으로 과한 것을 제거하고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장명의 본질인 것으로 배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주에 불이 모자라네 하면서 불이 필요해서 이름에 불을 넣었다, 또는 물이 필요해서 물을 넣었다 하는 추상적인 말로 장명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법은 정통 장명법이라기보다는 100가지 장명법 중에 한 가지를 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장명의 메인 파트가 아닌 작은 파트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진짜 장명은 조금 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수리 하나하나의 배합을 잘 알아야 하며 또 사주 성향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이름으로
사주의 단점을 보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정확히 익히는 것이 이름 전문가가 선행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리 강의를 반드시 이해한 후에 이름을 지으셔야 됩니다. 수리 강의를 익히지 않게 되면 물이 필요하니 불이 필요하니 이런 쓸데없는 이론에 집착하게 됩니다. 자,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한자 수리를 정확히 알아야만 선천사주 성향과 이름 조화를 제대로 맞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배우신 여러분은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이름에 목이 필요하니 불이 필요하니 하는 성명하게 중요하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자 장명법 모두 이해하시고 소리 성명학 일부만 알아도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는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일반인들 여러분도 이제는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자 장명법 한계를 넘어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리 해설을 모두 익힌 후 소리 성명학을 아시게 되면 저런 질 낮은 말씀은 절대 안 하시게 됩니다.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물론 사주는 볼 줄 알아야 정확한 장명법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주를 모르시니 이름 짓는데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합니다. 그래도 81수리의 특징을 모두 익힌 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수리를 배합해서 이름을 짓게 되면 평고된 이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방법만 익히셔도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됨을 아셨으면 합니다. 성명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름을 지을 때랑 성명학을 알고 이름을 지을 때랑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엄청 다를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엄청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만 보더라도 이름이 부모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여러분 눈치채고 다 아셨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적절한 배합으로 편고되지 않는 자녀들 이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공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4개의 술이 먼저 보지요. 원격 11, 형격 8, 이격 11, 정격 15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수리 음격 모두 길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 직업은 공무원이에요. 사람은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십니다. 아주 바른 생활 사람이세요. 그런데 답답하고 막힌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유료편에 공개해 두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철두철미하게 잘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으로 딱 맞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장남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으뜸원. 으뜸원은 장남, 장녀가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으뜸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장남, 장녀가 사용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차남이면 장남 이름을 먼저 살펴보시라고 그랬죠? 장남도 장자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장남 이름이 아니라면 자기가 장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위에 형이 있었어요. 위에 형이 장남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자기가 장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형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경제적 능력이 되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장남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름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서열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는 한 이 상태가 거의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굳어지게 되고 뒤바뀐 서열이 평생 진행되게 됩니다. 장남에게도 차남에게도 이런 관계는 희망적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성명학 공부를 통해
바로 잡아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공부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나면 더 이상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테니까요. 장남 역할을 못하는 형의 입장이 현실에서는 얼마나 참담하고 답답하겠습니까? 가족들 보기에 형체민이 말이 아니겠죠. 이런 환경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장남 이름, 차남 이름 제대로 사용하자고 자꾸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부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런 운명 속에서 살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잘못된 속박에서 매여 살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운명에서 벗어나자는 것이 공부의 취지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